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인도가 중국산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와 중국 간 국경 무력 충돌 사태로 중국산 불매운동이 일면서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이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양국 간 충돌로 사망자가 나온 것은 지난 1975년 인도 서부 국경에서 발생했던 총격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 충돌이 발생한 지역은 가란 계곡으로 이곳은 크게 보면 인도령 카슈미르 북동쪽과 중국 티베트 자치지구 남서쪽에 위치한 히말라야산 해발 4,000에서 5,000m 고지에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해당 지역에 빵공 호수라고 있는데요. 호수에서부터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악사이친까지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아주 가파르고 좁은 협곡을 가란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인도의 국경 지역인 셈입니다. 애초 중국과 인도의 국경 확정은 1914년 영국, 인도, 티베트 간 맥마흔 라인이 히말라야 산맥의 분수령에 설정돼 영국령인 인도와 티베트 간 경계선으로 간주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7년 인도가 독립한 이후 1949년 중국이 독립하고 나서 양국 간 히말라야 국경 지역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중국은 모든 불평등 조약의 파기를 선언했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과 인도 모두 국경에 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는 중국이 해당 지역 중 하나인 악사이친이라는 곳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국경 문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이 도로는 중국 티베트 자치지구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1962년 일어난 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하면서 악사이친은 중국령에 편입되었지만 인도가 중국이 해당하는 지역에 건설한 도로가 인도의 영토에 걸쳐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악사이친을 점령하고 있지만 인도는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 중국 외무장관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는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인도 전역 곳곳에서는 중국 제품을 불태우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국영통신사에서는 중국 제품 사용 금지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이 인도군을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라며 못이 박힌 몽둥이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인도 내 반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형국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 텔레비전 모형을 부수는 등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사법부 장관까지 나서 음식점의 중국 음식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 달래기에 안달이 났습니다. 경제력에서는 아직 못 미치지만 영토와 인구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인도를 적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은 양군이 충돌한 이틀 뒤인 17일 인도에 7억 5천만 달러를 대출해줬습니다. 최근 감염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은 이번 대출은 최근 위기에 처한 수백만의 빈곤층과 취약한 가정에 대한 인도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의 대출 사실을 보도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경 긴장이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항상 인도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인도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6년 동안 18번이나 만났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두 정상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도에 대한 경제 지원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국경 충돌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은 중국이 훨씬 큽니다. 실제로 2016년 중국과 인도 간 무역 총액은 711억 8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인도에 수출한 액수가 594억 3천만 달러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같은 인도 주변국들과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된 1대1로 사업에 인도와의 국경 문제로 차질이 생기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원치 않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계 개선 노력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인도 국민들 사이에 반중 정서와 반중 불매운동을 막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철도부 소유의 한 물류회사는 업무 개선이 더디다며 6,200만 달러에 달하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벌써부터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중국의 화웨이가 인도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자동차와 창청 자동차 등 최소 6개 이상의 중국 완성차 업체도 향후 3에서 5년간 인도 시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상태였지만 중국산 보이콧 분위기가 계속되면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 주정부는 화력발전소 장비와 관련한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취소했으며 뭄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주의 정부는 총 500억 루피 규모의 중국 기업 투자권에 대한 진행 작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인도 철도부도 중국 업체가 진행하던 47억 루피 규모의 공사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관세 인상과 무역협정 재검토 등 여러 경제적인 방안을 동원해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엿보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벌이던 한국 기업들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13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 인도는 외국 기업에 대해 규제도 적어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중국 제품의 빈자리를 한국 제품들이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저가 중국산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삼성전자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억 5,200만 대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북미 중남미와 견줄 만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는 중국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중국산 전자기기류, 활성 원료 의약품이 인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9.6%, 38.4%에 달할 정도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무역 불균형에 그간 불만이 많았는데요. 와중에 이번 사태가 터지자 관세 인상, 무역협정 재검토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중국산 수입을 본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인도 내 중국산 보이콧 움직임으로 인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6년가량 현지 시장 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는 2017년 4, 4분기부터 2위로 밀려난 뒤 중국 브랜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한 상태입니다. 올해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중국 브랜드가 5위까지 독식했었습니다. 샤오미가 31.2%로 1위, 비보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인도 시장 점유율 5위권 업체인 오포는 5G 스마트폰 신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하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 장비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스마트폰과 5G 통신 장비로 영역을 넓혀가는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도 전역의 반중국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삼성전자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중저가 폰 신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2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A21s를 출시했습니다. 이달에만 갤럭시 M01과 M11, 갤럭시 A31에 이어 네 번째 출시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지난 5월 페이스북과 손잡고 페이스북의 디지털 숍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단일 시장에서 한 달 사이 4개의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사태로 인도 전역이 봉쇄됐다가 풀리자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경우 현지 시장 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상태지만 최근 대규모 물량 공세를 준비하며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일본, 인도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17.3%의 점유율로 2위를 달렸습니다. 기아차는 지난해 현지 진출 후 셀토스, 카니발 등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인도와 한국 양국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외교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업인 150여 명은 민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인도에서 예외 입국 절차를 통해 인도 뉴델리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아차, 국보 디자인 등의 소속 직원들로 인도 사업을 위한 필수 인력입니다. 생산,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도에서 민간 기업 자체 전세기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나서서 예외 입국을 성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 인도 한국 대사관과 코트라 등이 인도 외교부 항공 당국과 접촉해 이번 예외 입국 항공편 운항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고용 비자, 비즈니스 비자, 프로젝트 비자 소지자와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등에 대한 입국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마스크 생산 업체도 최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양국 간 훈훈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인 블루 인더스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인도 남부 도시 첸나이에 있는 인도 한국 문화원에 지원했습니다. 마스크는 인코센터를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마스크 기부는 한국과 인도 간 이어져 온 민간 차원 문화 교류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 교류도 활발합니다. 특히 한국의 게임 산업이 인도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한국 게임 수출액은 33억 3,032만 달러로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의 69%를 차지했습니다. K-팝 등 음악 산업 수출액 2억 6,070만 달러에 1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국내 게임 회사들은 사드 여파로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인도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려 수출 다변화 노력을 꾀했습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은 그동안 국내 게임들이 제대로 진출하지 못한 중국과 인도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최근 사태에서 한국의 방역을 성공적이라 진단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OECD는 글로벌 경제 전망을 통해 2차 유행이 없을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전망인 2.4%에 비해 8.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차 확산 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7.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는 한국의 GDP 성장률을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 1.2%로 제시했으며 2차 확산이 될 경우 수치가 마이너스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OECD 회원국들 가운데는 성장률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전망된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한국인들은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저력을 보여줘 왔습니다. OECD 사무총장의 말처럼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불화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